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수가 잘 올라왔죠, 그죠? 지지난주죠, 이제. 지지난주까지 이제 급락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또 많이 나와서 바닥을 찍어주고, 지금 아주 그냥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세게 올라와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원래 빠질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의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한데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이제 하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좀 해드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중요한 종목들, 미국 주식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시황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매도 타이밍 잡는 법,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주식하실 때 가장 고민되시는 게 그거 아닌가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하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건데 솔직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뭐 일단은 뭐 별로 고민 안 해요. 조금 이제 고민하시다가 사버리면 끝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고민하시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니세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는 순간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파는 게 힘들죠. 그쵸?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종목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파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회원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수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좀 하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 1.75% 시원하게 양봉 뽑았죠, 그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반등이 이렇게 세게 안 나왔어요. 처음에 이만큼 올라온 게 다였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크게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세게 올라왔죠. 1.75%. 좀 보시기에도 양봉이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를 올려준 1등 공신은 아무래도 요거겠죠. 잠깐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2.8% 급등했어요. 급등해서 21선까지 올라왔어요. 21선 아직 올라탄 건 아니지만 21선까지 이제 맞죠, 그죠? 그래서 잘 올라왔어요. 사람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올라왔고, 오늘 여기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팔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네. 전체로 보기에는 이제 코스닥을 팔았는데 코스닥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죠. 네, 많이 팔지는 않고 조금. 근데 여기 보시면 눈에 띄게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많이 샀죠. 그렇죠? 네. 어디를 많이 샀을까요? 네. 중요한 건 어디를 많이 샀냐, 많이 팔았냐, 그거거든요. 네. 업종별로 보면 되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산 게 어디예요?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도 좀 많이 샀네요. 사실은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다 샀어요. 다 샀는데 특히 전기전자를 많이 샀고, 그리고 의약품도 되게 많이 샀고,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 의약품도 많이 산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오늘 바이오주들도 괜찮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바이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그쪽도 좀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시험을 잡으시면 되겠죠. 외국인이 또 엄청나게 사줬어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가 잘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난리를 쳐가지고 개인들을 힘들게 했는데, 자 보세요. 5월달에는 왜 난리지겼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1선 여기에서 옆으로 자꾸 돌고 있었어요. 돌다가 순간적으로 탁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어제 잠깐 얘기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에 비하면은 이게 별로 하락을 별로 안 한 것 같죠? 이때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난리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었냐면,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보시면 되죠. 8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쵸? 8만 원을 깨져서 7만 9천 원, 7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 2월 달에 사신 분들, 1월 달에 사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얼마나 그죠? 네, 재미없게 그냥 꼭 눌러놓기만 했는데 참다가 이제 8만 원을 깨니까 수많은 주린이들이 이제 승리를 하신 거죠. 보니까 떨어질 때도 거래가 또 좀 있네요. 누가 팔았겠어요? 외국인이 팔았겠죠. 기관이나 그죠? 네. 그 여기서 또 뭐라 그랬겠어요? 이때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때도 떨어졌다니까요. 8만 원을 깼었어요. 이때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왜 떨어졌을까요? 뭐 언론에서도 얘기했겠죠. 뭐라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뭐라 그랬을까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당신들 주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은행이나 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가 늘면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정이에요? 아니죠. 투매예요. 투매. 순간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건 투매라고 그래요. 진짜 조정이 오면요 거래가 없어요. 왜겠어요? 세력이 없는데 무슨 거래가 터집니까? 이미 세력은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이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투매를 하더니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정반대인 테이퍼링, 금리 인상한다니까 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금리 인상인데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세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잘 모르고 불안해서.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번 후려치고 여기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으로 한번 그랬던 거죠. 이러면서 또 이제 잘 올라갑니다. 제가 힌트 다 드렸는데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꼭 뭐 했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합니다. 후려치는 걸 한 번씩 해요. 나가라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미국 주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왜 보여드리냐면 간단해요. 제발 좀 지수 하락할까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저는 지난달부터 이제 아직 8월달이죠. 네. 8월 초부터 그리고 8월 중순 넘어서면서 계속 그 얘기했었죠. 추석 때 추석 전후로 대선주가 많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략을 하셔서 수익 좀 내시라고 했죠. 근데 벌써부터 추석 때 또 조정 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럴까봐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추석 때 돈 많이 버시라고.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추석 전후로 대선주도 많이 가고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실적주들도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수익 좀 많이 내시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다. 왜 그랬을까요? 네. 추석 때 또 추석 전에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리 맨날 나오거든요. 전문가는 한 10년 넘었는데 주식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추석 때만 되면 그냥 전부터 걱정들을 하세요. 1, 2월달 되면은 1, 2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다면서요. 3월달 되면 3월달에 폭락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3월달에 폭락 나온 거는요. 2011년도에 저기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그때 이후로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5월달에 장이 안 좋대요. 누가 그래요? 네. 근데 항상 그래요. 7, 8월달 되면 휴가철에서 안 좋대요. 네. 사실 좀 그래요. 그때는. 네. 더 조금 그래요. 네. 휴가가니까 약간 한산해요. 네. 추석 때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크리스마스라서도 안 좋대요. 네. 항상 그래요. 설날 때 되면 설날에서 안 좋다고 그러고. 네.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네.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저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린 건데 미국이 신고가 나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해드렸죠, 그죠? 다우지수 신고가 계속 유지 중이고 나스닥 신났죠. 쭉 올라가고 있고 S&P 500 지수도 진짜 뭐 부러울 정도로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죠? 네. 코스피를 샀는데 코스피에서 주식을 많이 샀는데 뭘 많이 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죠? 반대로 이제 뭘 많이 팔았다고 하면 도대체 뭘 많이 팔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 뭘 팔았느냐? 근데 판 것도 있겠지만 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우지수나 특히 여기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S&P 500 지수가 신고가가 났는데
여기서 그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가 신고가를 내주느냐, 즉 누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지금 이 시세를 내냐 이거예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죠, 그죠? 애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가 된다, 뭐 그다음에 또 뭐예요? 테이퍼링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는데 그동안 애플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박스권 뚫고 쉬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애니농률, 덕성, 웅진 그런 거 부여잡고 막 씨름하고 계실 때, 비상교육, 아시아경제, 특히 캐리소프트 들고 씨름하고 계실 때, 원유큐 뭐 이런 거 토탈소프트 붙들고 막 씨름하고 계실 때, 최근에 보성파워텍, 뭐 범양건영 서전기 져가지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일전자 막 뭐 붙들고 막 씨름하고 계실 때, 그죠? 네. 그때 미국의 애플은 뭐 하고 있었냐면 신고가 딱 내놓고 쉬고 있었어요. 가려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급등했어요. 이제 갈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애플 말고 또 뭐가 있죠? 아마존. 아마존도 최근에 좀 눌렀다가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 여기서 신고가 내놓고 돌고 있었어요. 돌다가 쉬고 있다가 가지 뭐 쭉 갔어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알아서 할 테니까 상황 와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들 마세요. 딱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을 찾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딱 한마디를 하니까 매번 채권 금리랑 그쪽이 이제 안정을 찾거든요.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채권이에요. 주식보다 채권이 더 어려워요. 사람마다 채권이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 채권은 되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더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연준 의장이 딱 한마디 하면 그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굉장히 얘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았죠. 수익률도 마찬가지일 거고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 가는 거예요. 충분히 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조정 걱정하지 마시라고. 맨날 테마주나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테마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보면서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 그죠? 네. 뭐 윤석열 씨 사진만 보면서 대선주 하겠습니까? 이런 거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빌 게이츠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신났어요. 그치 열심히 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정받고 있었던 테슬라도 괜찮잖아요. 조정을 끝내고 슬슬 방향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서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죠? 이 중에서 뭐 나빠 보이는 거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테이퍼링,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고 계속 벌벌벌 떠셨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애플을 다시 보세요.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죠, 그죠? 박스권 딱 돌파해놓고 쉬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지수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근데 무슨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알려면 미국에 있는 이제 거대 IT 기업들, 그죠? 이 전기전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뭐가 답답했냐면 비관론자들이 이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요즘에 비관론자들이 주가가 급락하고 나면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L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펄펄 뛰잖아.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저한테 회원들이 이제 몇 명이 그런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주가가 급락하면 항상 반등은 이렇게 V자로 나와요.
이게 세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뭐 두 번 찍느냐 그 차이인데 아무튼 어쨌든 V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L자형으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이나 나스닥 지수, 기술주, 뭐 연준의 그 뭐 금리 정책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죽 답답하면 방송하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입에다가 오바로크를 치고 싶다고. 오바로크 아시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다고 진짜.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그때 제가 왜 답답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손절하고 막 난리, 막 개인들 막 손절하고 막 난리 났는데 막 비건 논제들도 그래가지고 또 개인들 또 심리 불안하게 만들고 네. 여러분들은 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또 바들바들 떨고 세력이랑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 그분들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요. 비건 논제들 그 입 틀어막니라고 진짜.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요 얘기하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 대선주란다. 네. 대선주 얘기도 돼요. 아무튼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라고 언제 V자 반등 안 나온 적이 있냐고. 다 V자 반등이었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다 V자였다고. 어디 이런 게 있냐고. 없었어요. 네. 종목에서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회사가 진짜 무슨 상장 폐지되거나 뭐 대표가 돈 갖고 도망가지 않은 이상은 안 그래요. 네. 개별 종목에서. 다음에 또 속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근데 다음에 또 속으실 거예요. 또 이러다가 또 한 2, 3개월 지나가지고 또 이제 지수 조금 하락하고 막 흔들어 놓으면 또 그러세요. 이제 조정인가요? 끝난 건가요?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끝나나요? 네, 또 그런다니까요. 네. 진짜 노공조 사든지 해야지 진짜. 똑같아요. 네. 2, 3개월 지나서 또 지수 한번 살짝 꺾으면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속지 마세요. 네.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 보면서 마무리 짓죠. 코스닥 지수 보세요. 시원하게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왔어요. 실제 급락하기 시작한 게 요거거든요. 요 음봉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다 메꿔놨어요. 메꿨다는 얘기가 다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다 했어요. 여기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살짝 떨어져도 괜찮아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면 자, 이거 다 메꿨거든요. 다 메꿨으면요 다시 여기까지 떨어져도 돼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만약 이럴 일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손절하고 또 저기 또 어디 토론방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은행 가세요. 은행 지점장 목을 잡고서라도 대출 좀 해달라고. 나 주식 사야 되니까 최대한 저리로 그죠? 역사를 잡고 어디 가서 달러빚이라도 얻어오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어요. 혹시라도 근데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뒷목 잡고 쓰러지게. 손절한 사람은 분통 터져서 이제 뒷목 잡는 거고, 그죠? 네. 손절 안 하고 이제 붙들 잘 이제 힘들어도 종목 꽉 잡고 있던 분들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죠? 차트 보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뒷목 잡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네, 벌어질 겁니다. 네. 버린 사람은 속상해서 뒷목 잡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라가서 뒷목 잡고 맞죠, 그죠?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고 설날이고 크리스마스고 뭐건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네. 저 같으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네,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공간 맞으면 일반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랑 이런 거 쭉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주식 하실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아까 했던 얘기 전부 다 다시 할게요. 네. 주식할 때 가장 이제 뭐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는 고민이 이거 아니겠어요?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매일 햄리처럼 사시잖아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금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약간씩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사게 돼 있어요. 현금이 있으면은요 사고 싶으면 거의 사게 돼 있어요. 주식은 또 매매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 금방 사져요. 집 같은 거야 계약 절차도 좀 이제 좀 길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할 수도 있지만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버튼 하나 누르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팔 때도 마찬가지고. 사는 거는 이제 뭐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왜 많이 하냐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생각이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큰 도움도 되지만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 이게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많이 안 하게끔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투자 원칙을 꼭 세우세요. 중구난방을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원칙을 만드실 때 가급적이면 생각을 좀 덜하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요리 같은 것도 제가 뭐 요리 연구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리를 되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심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먹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 거죠. 요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 공장에서 이렇게 무슨 물건 찍어낼 때도 그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원가 절감도 되고, 그죠? 네. 수익성도 좋아지고 편하지 않습니까? 사고도 덜 나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단순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사고 팔 때 단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매수할 때도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매수가 안 돼요. 하더라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쳐요. 근데 팔 때는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완벽하게 매도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다 욕심까지 많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욕심은 나중에 얘기하고 생각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을 많이 줄이는 방법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를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에 맞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냐면 매매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 이건 이제 투자 전략이죠. 스윙, 중기 뭐 이런 게 있죠. 중장기라고 할까요? 단기 요즘에 장기 투자 잘 안 하시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장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 잘 안 하시죠? 그쵸? 네. 단기, 수익, 중기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죠? 네. 여기 참 초단타가 있구나. 초단타도 빼죠.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조금 보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강의를 할 때 목적이 있어요. 네.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좀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네. 그래서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투매도 끝났고, 그죠? 네, 지수도 급반등 나왔고 좋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돈 버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사서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실 시간에 빨리 팔고, 네? 다음 거를 좀 더 연구를 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으면 그럴 바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바에 좀 팔고 절반이라도 팔고 아니 다 팔아버리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시간에 내가 어디로 이사 갈지 네, 그 종목이나 좀 알아보러 다니겠습니다. 맞죠? 맞으면 2번 찍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2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다음 거 고민하겠네요. 이미 마음 떠났잖아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먹고 싶으니까
수익을 더 내고 싶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게 좋으면 팔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이미 마음 뜬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빨리 그냥 끝내고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물리면 안 되고, 그죠? 네, 고생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잘 알아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사 갈 거예요. 10년 정도 있었는데 이사 가세요. 그러면 대충 그냥 부동산에 전화해서 저기 아무거나 저기 그 한 돈 이만큼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여기 물건 하나 있는데 예, 바로 계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보고, 그죠? 꼼꼼하게 보고, 그죠? 다 검토한 다음에 가족 회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항상 그러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까요? 네, 이제 그 원천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성향부터 파악을 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성향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본인도 몰라요. 물어보면 대답이 다 틀려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본인 성향부터 파악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 신경이 들어오잖아요. 맨날 저희 방 보고 회비가 비싸다 그러시는데 왜 비싼지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회원이 들어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분한테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리딩방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뭐 문자 나오는 대로 사든지 말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비중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문자 오는 게 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여쭤본다니까요. 뭐 좋아하시냐고. 그분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20억이건 전 똑같이 대합니다. 다 물어봅니다. 뭐 좋아하세요? 그분이 여태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물어본다고. 투자 경력이 1개월이건 10개월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30년이건 다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알아볼까요? 그분이 뭘 좋아했는지, 그분이 이제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분한테 비용 조절을 이렇게 하시고, 자, 매매할 때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물타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설명을 많이 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물타기를 좋아하거든요. 물타기를 많이 하면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돈다니까요. 주식은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돈이 잘 들어와야 돼요. 사업은 뭐예요? 오늘 하루 그냥 대박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계속 돈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물타기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물타기가 아니라 거꾸로 불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타기는 절대 안 하는데 불타기. 그분들은 이제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얘기를 계속 해드려요. 위험하니까요. 그분이 이제 피해가 많이 나니까. 종목 수도 회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분들 좋아하는 게 다 틀리니까요. 몰빵하는 사람한테 종목 10개 하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10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두세 개만 하라고 하죠. 못합니다. 절대.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본인 그 회원 성향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가 좀 비싸다고요? 딴 데 가서 이런 서비스 못 받습니다. 문자만으로 들어오셔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해드립니다. 그분들도 다 회원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맞춰보죠? 제가 요즘 이거 다 해드리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먼저 맞추려고. 그러면 편하거든요. 저도 배웠어요. 상대방한테 먼저 맞추면 편하더라고요. 그분들 성향을 뭘 파악하겠어요? 이거 물어보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이분은 본인이 수익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 개 물어보면 단기예요. 본인은 수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단기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수익이나 중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틀려요. 단기하고 수익 중기가 이게 무슨 저기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본인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본인 성향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회원들 리딩하는 기준으로 단기와 스윙 중기를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요거 갖고 딴지 걸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맞을 거예요. 단기는 자,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었죠. 단기 스윙 중기는 뭐라고요? 네, 처음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보통 보유기간을 생각하시죠? 단기 하루냐 이틀이냐 일주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틀렸어요. 스윙은 보름인가요? 한 달인가요? 네,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중기는 뭐 한 달, 두 달, 3개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대부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샀는데 5%, 10% 정도에서 다 판다. 그러면 단기겠어요? 스윙이겠어요? 중기겠어요? 찍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5%, 10% 수익 나면 판다. 그럼 뭐겠어요? 보유기간이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성향은 짧게 먹는 거기 때문에 단기예요. 이해되셨죠? 단기예요. 이건 단타 칠 때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맞죠? 저는 그래 30% 미만은 단기로 봐요. 30%짜리 미만 수익은 단기로 보기 때문에 저희 유라단 톡방은 단기 매매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20-30%짜리 수익을 내드려요. 최소한. 이게 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수익률만 얘기해 볼게요. 제 기준으로는 30% 미만이 단기예요. 5에서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은요, 30에서 50% 이상이에요. 제 기준이에요. 중기는요, 70에서 10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네. 너무 이제 뭐냐면 융통성 없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눌러 앉아버리면 30%가 아니라 100%, 200%짜리 수익을 낼 수도 있죠. 맞죠? 스윙으로 30%, 50%짜리 수익을 딱 노리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70%, 80% 아니면 작년에 시속 같은 경우에 400% 수익 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다물 멀티미디어도 한 80%, 90%씩 났거든요. 스윙으로 나갔는데 이 이상이라니까요. 네. 중기는요 70에서 10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상이 날 수도 있죠. 물론 스윙으로 들어갔는데 28%, 뭐 18%, 20% 수익 내고 끝낼 수도 있고, 중기인데 50%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준은 보통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돼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고자 하는 수익률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왜 단기를 5에서 30%를 잡느냐? 네, 차트를 한번 놓고 얘기해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단기는 뭐냐면, 자, 주가, 여기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살짝 들었다 나요. 보통 급등하는 차트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들었다 놉니다. 당연히 거래가 증가하겠죠. 네. 살짝 들었다 놓고 다시 눌러요. 즉 이거는 눌림목에 나와요. 살짝 누른 다음에 쭉 올려요. 그렇죠? 쭉 올리면 저기 어딘가에 이제 최고점이 있겠죠. 다른 말로 이제 52주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오겠죠. 그죠? 어딘가에 최고점이 있겠죠. 그죠? 여기를 못 뚫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돌파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들었다 놨다는 바닥에서 그냥 살짝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보통 얼마 올라오냐면 기본 10에서 세면은 30%까지 올라와요. 어디 기준으로 얘기하냐? 여기 기준으로.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세력이 물량을 또 한번 매집하는 거예요. 즉 눌림목에 나와요.
그럼 이제 들었다 놓죠? 요 기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요 기간이 요까지 드는데 여기 처음에 이렇게 올리는 기간이 있죠? 요 기간은 한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 단기는 하루 이틀짜리도 되지만 한 일주일 잡으셔도 돼요. 내가 5%짜리 먹을 거다. 하루면 되겠죠. 근데 20-30%짜리 먹고 싶다? 그럼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한 2-3일, 3-4일, 5일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일주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충 그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스윙은 뭐냐면 이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으로 수익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번 들었다 놓는 걸 참아야죠. 이거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다 놓는 거. 그 들었다 놓고 다시 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보통 한 달 잡아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기는 일주일 잡으면 되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스윙은 한 달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겠어요? 여기 앞에를 너 이제 제끼면서 가는 거니까 여기 최소한 30에서 50%, 100%까지도 수익이 많이 나와요. 스윙이 장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 놓는 거, 즉 단기 수익을 챙기고 싶었는데 그걸 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이 나오면 보상. 참았잖아요. 주식시장은요, 참으시면 보상을 줘요. 잘했다고.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잘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여기도 강아지 비유해서 죄송한데 요즘에는 뭐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저기 나가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데 그 개가 유모차에서 이렇게 저보다 더 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개가 그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더라고요. 네. 개가 이제 유모차에 실려가지고 개 유모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좋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아무튼 그 개들도 편하게 삽니다. 요즘에 주인 잘 만나야죠. 근데 아무튼 이제 개도 그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해보시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중기는 뭔지 아세요? 중기는 보통 2-3개월 이상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우고요. 여기까지가 스윙이죠. 자. 여기에서 올라온 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일주일이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요. 한 달 잡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그러면 한 달 동안 50% 100% 올라가면 과열된 거예요. 과열. 여기서 이제 대량거리가 터지겠죠. 뻥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그죠? 네. 불나방들이 다 모여들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 신용이 막 늘어나요.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나방들을 위해서 추가 급등을 시켜줄까요? 아니면 한번 지질까요? 지지겠죠? 네. 한데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조정이 시작되면 기본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갑니다.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로 수익 내려면 2-3개월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뭐 이제 70% 이상 100%짜리가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십시오. 네, 이해되셨죠? 중기로 하시려면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자, 직장인들하고 이제 여기 전업주부이신 분들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어르신들 있죠? 네, 50대 후반이나 50대 후반도 어르신이라고 해야죠. 네, 물론 이제 요즘엔 다 장수하시지만 네, 좀 그래도 어르신들이라고 대접을 좀 대접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50대 후반, 60대, 70대 되시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처럼 매매를 그렇게 따라하지는 못하세요. 맞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세 개 중에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중기요? 중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요즘에 스윙을 하라 그러지 중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상승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뭐로 팔아요? 귀찮게 들고 가죠.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바닥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 지점장 VIP 그 고객들 그죠? 수십억씩 불린 자산가들 다 털렸는데 다 털렸어요. 다 털렸는데 그 증권사 VIP실에 들어오는 다방 그 저기 아가씨 있죠? 옛날 레지라고 불렀는데 다방 아가씨.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그 일반 그런 게 아니라 좀 아무래도 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다방 그 아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가씨가 종목을 거기서 이제 본 거예요. 얘기한 그 고객들, VIP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학교 많이 안 다녔겠지만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네. VIP 고객들하고 지점장하고 막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따라 샀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따라 샀는데 나머지 이제 그 VIP 고객들하고 지점장은 다 털렸대요. 바닥에서 하도 흔들어대니까. 근데 그 다방 아가씨만 나중에 큰 돈을 벌었어요. 왜 벌었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맨날 참아야 돼 홀딩 이랬을까요? 아니면 워렌 버핏의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서 그냥 들고 가기로 했을까요? 천만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줄 돈이 없어갖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했답니다. 나왔더니 저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네. 지금 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실화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안 보니까 이긴 거예요. 안 보니까. 그럴 자신 있으시면 중규를 하셔도 돼요. 그 당시엔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규를 하시면 잘 안 돼요. 왜냐면 특히 테마주는 중규를 하시면 안 돼요. 대선주는 더더욱. 왜냐면요.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종목이 딴 걸로 바뀌어버려요. 여기까지는 대장주였는데 옛날 같으면 또 가야 되거든요. 2차, 3차 포동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가고 다른 종목이 딱 나타나서 그게 대장주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이 패턴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세력들이 요즘 이렇게 안 보내요. 그래서 중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기나 스윙을 적당히 활용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까 다방 아가씨까지 얘기 드렸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한 얘기인데 그분만 돈 벌었어요. 그분도 결국엔 주린이 아닌가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기, 스윙, 중기. 아까 그 얘기했었죠. 본인 투자 성향부터 먼저 파악하시라고. 자 보세요. 예, 돌멩이님 맞아요. 네. 빌딩. 네, 돌멩이 잘 아시네요. 네. 자, 단기죠? 네. 자, 단기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성향이 단기인지 수익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10% 정도만 수익 나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 10%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 9시부터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정도면 20% 정도 수익 나시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이게 뭐냐면 과부하 걸려요. 과부하. 웃으시면서 들으세요. 과부하 걸린다니까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성향이 이분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이랬습니다. 10%짜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안정부를 못하시면 20%까지 수익 나면 거의 과부하 걸립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번에 10% 먹고 팔았더니 막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20% 수익 났는데 안 팔았더니 또 푹 떨어져요. 그래서 수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큰아들 시장 통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죠? 네. 3대 독자 그죠? 네. 7대 독자, 10대 독자 시장에서 그 시장 통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가슴에 이제 큰 피멍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잃어버리셨잖아요. 20%짜리. 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팔걸. 잠이 오시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시겠어요, 그죠? 억울해갖고.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또 한 10% 올라와요. 에이? 이러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또 상한가 가네.
다음날 또 점상한가 나오고 그때 이제 이불 깔고 누우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재수 없어서 그럴까요? 단순하게 재수는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성향 파악부터 하세요. 성향. 본인 성향은 단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파시라니까요. 만약에 좀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좀 남겨놓으세요. 3분의 1이건 5분의 1이건 10분의 1이건 뭐 100분의 1이건 쪽발에 남겨놓으시라니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까치밥이라고 하거든요. 좀 남겨놓으세요. 싫으시면 답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고점의 해석을 완벽하게 팔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모든, 그러니까 전체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을 다 고점에서 팔려고 하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는 거예요. 본인 성향을 무시하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 성향이 당기시면 단기 매매 많이 하세요. 지겨울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모르시대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은 5%짜리 수익을 지겨울 때까지 내보는 거예요. 지겨울 때까지. 그러면 수익도 많이 나요. 왠지 아세요? 돈이 계속 돌잖아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은요, 돈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죠. 근데 5% 10%짜리 수익 나면 또 욕심을 내세요. 왠지 오늘 상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팔아요. 그러다 또 다 끌려 내려가요. 올라오겠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저도 다 겪어봤고 수많은 회원들을 다 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 성향부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제 우리 방에 저기 그 회원분이 계신데 그분 필명 얘기하면 실례고 여자분이세요. 50대 시골에서 농사지세요. 네, 원래 출신은 저기 미국이세요.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골에서 지금 전원생활 지금 농사지시는 분이 계세요. 주식에 대해 주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5%짜리 수익, 5%만 수익 나면 계속 파는 거예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 추천주를 다 잘라 먹는 거예요. 5%만 수익 나면.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 수익이 났는데 그게 사라지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아까 이제 그 3대 독자 이제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대신에 판 거는 다시 사지 마라. 알겠대요. 한 2달 지났더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절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종목이 받쳐주니까. 저희 방은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중기를 하든 다 수익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종목이 받쳐주니까요. 스윙으로 좋은 종목은요, 단타를 얼마든지 칠 수 있죠. 중기로 가져와도 되는 종목을 단기 스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2달 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3개월째 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단기 매매 안 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5% 먹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30%, 50%, 100%, 200%씩 가더래요. 그래서 접었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단기 매매 그냥 지겹도록 해보세요. 본인 입으로 나와요. 아, 나 이제 단기 안 할래요. 그냥 스윙으로 가져갈래요. 매도사에 나올 때까지 그냥 따라갈래요. 보니까 수익 많이 나네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단기 투자 금액의 한 30%는 단기하고 20, 30% 단기하고 7, 80%는 스윙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번 재밌어요. 본인에서 보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렇죠? 네. 방송 좀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유튜브 쪽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구독 눌러주시면은 주말에 그 영상 같은 거 또 이제 보너스 영상 올라가거든요. 주말에 이제 알림까지 눌러주시면은 다 알림이 가니까 네. 구독도 눌러놓으세요.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은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번에 팔았는데 오늘 날아가더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팔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 그러다 보면 이제 3시 반이 됐어요. 그래. 내일 생각하자. 아 잠깐만 시간에. 그럼 또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보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또 곁눈질을 하세요. 곁눈질. 사람이 눈이 사람도 눈이 2개지만 곁눈질을 하세요. 근데 또 저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 이걸 팔아 저로 갈까 말까 했는데 웬걸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이걸 팔 걸 그랬네.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팔면 날아갈 것 같고, 그죠? 네. 결국엔 사면 또 물리죠. 악순환. 생각 많이 해서 그래요. 타이밍 다 놓치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본인 성향부터 파악하세요. 본인 성향부터. 단기인지 스윙인지. 스윙인 분들한테 단기 매매 시키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중기 성향인 사람한테 단기 5%, 10%, 20%, 30% 매도 사인 내죠. 이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팔기 싫은데 자꾸 팔아야 되나? 자꾸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는 라이브나 문자반 이쪽 들어오시면 단기하고 스윙 둘 다 맞춰서 이제 매도 사인을 내요. 그건 돌아보시면 알아요. 둘 다 맞게 내요. 다 만족시킬 수 있게. 그게 이제 저희 방 장점이죠.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은요. 스윙하고 중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유로 단톡방에서 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 단톡방은 단기 하는데요. 그 다음에 라이브하고 문자는 스윙이거든요. 거기서 했던 종목 2개, 3개 갖고 할까? 2-3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아니고 다물 멀티미디어를 보죠. 다물 멀티미디어는 뭐냐면 추천 나갈 때 스윙으로 나갔어요. 기존에도 갖고 계셨고, 마지막에 예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헬레나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에 추천 나간 게 여기에요. 없는 분 사시라고. 근데 여기서 왜 추천 나눴냐면, 잘 보세요. 문자 나간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왜 추천 나갔냐면, 제가 지금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종류가 4개 보면 되겠다. 4개, 5개. 다물 멀티미디어가 마지막에 추천 나간 게 여기란 말이에요. 나갈 때 뭐라고 나와요? 스윙이라고 나갔죠. 8월 초에 나갔어요. 스윙으로. 그쵸? 자, 그러면 리딩을 어떻게 했어요? 수익은 90%대까지 났어요. 최대. 네. 여기서 추천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시간 많다 1번 찍어보세요. 네, 말을 빨리 하면 또 저기 연세 있으신 분들 또 고생하시고. 9시 반까지 할게요. 시간 많으시죠? 말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여기서 샀어요. 자, 여기서 뭘로 추천했어요? 네, 스윙으로 추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윙으로 갖고 가는 분들한테는 리딩을 이렇게 했어요. 사자마자 그날 바로 20% 급등했어요. 보이세요? 자,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날 추천했는데 그날 21%까지 급등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스윙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팔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지고 계셔라. 그러니까 수익이 한 20% 가까이 났겠죠. 자체 사자마자 대충. 자, 근데 이제 8월 중순, 8월 말에 투매가 나와서 떨어졌어요. 자, 이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스윙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견뎌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스윙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말 투매가 심할 때는 20% 이상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손절가를 안 걸어요. 걸면 바보예요. 왜 걸어요? 걸면 손절 당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15%를 참아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샀을 때. 바닥에서도 요즘에 15%는 참으셔야 돼요. 테마주 계열은 그래요. 이게 기본이라고. 네, 둥이아빠장님 감사합니다. 네, 맞죠, 그죠? 이걸 견뎌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 스윙을 하는 사람들한테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 왔을 때 손절 사인 냈을까요? 안 냈어요. 어디서 팔았을까요? 어디서 팔긴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8월 30날 매도 사인 2번에 걸쳐서 냈어요. 절반 매도하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던져라. 여기에서 그랬어요. 그 전날은 점상한가였으니까 팔 일이 없고,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이 약간의 수익과 약간의 손실을 참은 대가가 그 보상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주식 안 하고 싶으세요? 들어오시라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저기 고생하지 마시고. 직장인들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전업주부, 그 다음에 전업주부는 아니지만 마음이 여리신 여자분들은 이런 걸로 하시면 돈 많이 벌어요. 왜냐면 단기 매매 못 하시잖아요. 시간상. 그리고 안 맞아요. 단기 매매 그분들 스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스윙을 하시는 게 스윙을 나왔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이 그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참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걸 참아내야지 수익이 이제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윙은 이제 이런 거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네. 이게 스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단기로 한 거 해볼까요? 푸드웰. 이건 단톡방에서 나왔거든요. 저희 방은 회원들이나 저나 그렇고 다 훈련이 돼 있어요. 8월 20일이 여기에 추천당한 게 8월 24일이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 언제였냐면 화요일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은 지수를 봤을 때 여기에요.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종목 추천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박살났을 때 여기에서 이거 보고서 종목 추천한 거예요. 단타를. 푸드웨이를 추천했는데 푸드웨이를 추천했던 이유는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런 데서 매매 안 해요. 이런 데서 하지. 거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그날 추천하고 나서 그날 거래 터졌어요.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푸드웰이 아침에 8시 51분에 나갔죠. 거래 터지기 전에 산 거예요. 홍준표 수혜주, 홍준표 후발주자였어요. 죄송합니다. 누적 수익을 안 바꿔놨다. 누적 수익은 이게 아니고 한 20%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였으니까. 단타예요. 이거는 거래 없는 생바닥에 산 거죠. 아침에 5%에서 시작해서 26%까지 갔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그냥 20%짜리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바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 뭐 매물대 켜켜이 많은데 뭐 들고 가기 싫으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1차 매물대, 그리고 여기 2차 매물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제가 라이브 정회원들한테는 어떤 기법 강의를 많이 하냐면 매물대 기법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회원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방에서는 잘 안 해요. 네. 근데 라이브에서 그런 매물대 기법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저기 유로단톡방 회원들은 100% 다 라이브 회원이거든요. 왜냐면 유로단톡방은 이제 저희는 라이브 1년 결제하는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100명 넘어요. 라이브 1년이 800만 원인데 100명 넘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유로단톡방 원래 한 달에 80만 원짜리였는데 거기 그냥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분들은 이제 다 라이브 회원이죠. 매물대 강의를 왜 하겠어요? 저분들 잘 파시라고. 단타 종목들. 매물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 많이 되시라고. 이런 거는 단타겠죠, 그죠? 네, 단타로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회원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얘기해도 되죠, 그죠? 한국파마. 네. 좋은 회사죠, 그죠? 네. 추천을 여기서 한번 했어요. 5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추천했어요. 58,000원. 추천 2번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수익은 51,000원 사신 분들은 대충 한 50%? 58,000원 사신 분들은 대충 30% 정도 수익이에요. 맞죠? 대충? 네, 이 정도 수익이에요.
왜 얘기했냐고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 자리니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일 다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내일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중 대선주만 하는 줄 아셨죠? 코로나 치료제도 한 개 사놨어요. 만일을 대비해서 대선주가 조금 시간 끌 거 대비해서 사놨다. 이거는 뭘로 추천했냐면 수익으로 나갔어요. 말로만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이 2번 나갔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처음에도 스윙, 뒤에서도 스윙이에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나간 게 8월 10일이죠. 추천 나간 지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들어오세요. 수익이 바로바로 난다니까요. 두 번째 추천한 게 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딱 누른 자리에서만 추천하죠, 그죠? 급등 직전에 추천하잖아요. 급등 직전에. 여기서 추천했는데 추천하고 나서 2, 3일 뒤에 급등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 즉 28%까지 급등했던 거예요. 28%까지. 여기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왜 안 냈겠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왜냐하면 들었다 놓는 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상인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 이분들은 좋아하세요. 단기 성향인 분들은 이렇게 들었다 놓잖아요. 들었다가 떨어지면 속에서 섭섭해 하세요. 섭섭한 거죠. 챙길 걸. 아깝잖아요. 수익이 한 10%, 20%, 많게 한 30%까지 났는데 못 챙겼는데 본전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번 꺾었다 가면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몇 번을 꺾었다 들었다 놨다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랬거든요. 거래량으로 보면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네 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신에 단기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팔으려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끌려 내려왔죠. 팔으려고 했는데 내려왔어요. 힘든 거예요. 팔으려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끌려 내려왔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본상승 나올 때 다 털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내 성향이 단기다. 그러면 올라오면 파는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내가 스윙이다.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30% 50% 이상 제 수익 내려고. 그러니까 스윙으로 들고 있는 분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시거든요. 응? 여기 문자만 하고 라이브 회원들 갖고 계신 분들 7번 찍어보세요. 다 찍어주세요. 네. 2번이나 추천했고 강조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바이오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털리세요. 그렇죠? 네. 이거라고요. 스윙을 할 때 이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은 이제 잘 모르셨겠지만 모방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를, 그죠?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선을 하나 권했어요. 그래서 왜 권할게요? 실제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니에요. 실제 고점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도 고점이죠. 여기도 고점이고 고점. 이게 뭐냐면 삼각수렴형 문자반 회원들 오랜만에 잠깐만요. 이거 설명 문자반 회원들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기가 막힌 삼각수렴형이에요. 이거를 요번에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저항인데 악성 저항대를 거래를 실어서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애플 있죠? 애플이랑 똑같은 차트예요.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털리지 마시라고. 차트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못 팔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언제예요? 8월 20일 전후죠.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원들 중에서도 가끔씩 여기서 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틈에 나오니까 여기 수익이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좀 투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들이 불안해갖고 막 그 지수가 좀 하락하고 막 투매 나올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계좌 있는 거 중에 수익 나 있는 거 있죠. 제발 그것 좀 팔아먹지 마세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잘 안 떨어지고 수익을 유지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녀석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좋으니까 수익 주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정 끝나고 나서 투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누가 가장 빨리 많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주겠어요? 바로 그 녀석이에요. 근데 그놈부터 잘라버려요. 환장하겠어요. 30% 40%짜리는 또 안 팔아요. 보니까 아픈 손가락처럼 또 그러니까 또 거기 밥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팔아가지고 그 30% 40%짜리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40% 50% 돼 있으니까 가서 티도 안 나는데 100만원 200만원 더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팔아서 제일 안 좋은 걸 더 사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주로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 애기들 이제 밥 주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불쌍해 보이니까 종목 중에서 제일 불쌍한 애한테 잘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여자분들 막 가슴이 와닿으시죠, 그죠? 아, 내가 물타기를 그런 식으로 했구나. 예, 착하셔서 그래요. 착하셔서 못했으면 그냥 밥도 안 줘요. 응? 여자분들 중에도 못된 분들 많아요.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못된 사람 진짜 많아요. 성격이 좀 그래도 이제 그 엄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죠? 네. 애들 밥 주듯이 안 돼 보이니까 자꾸 밥 주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공감 가시죠, 그죠? 네. 밥 주지 마세요. 네. 주식은 밥 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돈이 안 놀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그 종목들이 스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딱 올라타 있잖아요. 투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걸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센 거였어요. 이거 왜 공개했냐면 내일 다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셔서 만약에 물리시면은 책임지셔야 되냐면 정고점이거든요. 장대응봉 보이시죠? 여기에요. 내일 추가급등 나오면 저기 부딪혀가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차트가 워낙 세죠, 그죠? 거의 무슨 옛날에 마징가 제트급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살벌한 녀석이죠. 이런 걸로 지금 수익으로 30% 50%짜리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가 윌링스예요. 이 종목은 윌링스. 이 종목은 이제 단톡방에서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천했어요. 근데 라이브에도 최재형씨 관련주를 추천했었고 최재형씨 후발주자예요. 윌링스도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근데 차트로 보시면 어때요? 네. 충분히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추천한 거죠. 조정이 끝나는 종목을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고점이고 작년 9월이고 여기는 이제 7월달이니까 10개월 된 거잖아요. 10개월이면 거의 모든 조정이 끝난 겁니다. 기간상으로 봐도. 여기에서 이제 추천한 거예요. 거래가 막 요거 하나 이제 들어서는 거 보고 올라가다 말았죠, 그죠? 요거 보고 그 뒤에 다음날 추천했어요. 추천을 13,000원대에서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이게 공부하기 딱 좋은 차트예요.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문자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톡방이에요. 단톡방도 수익 고르게 나고 라이브 문자방도 수익 고르게 나요. 여기도 7월 22일날 추천했죠. 여기 바닥이죠. 매수 가격은 대충 13,000원대입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 자, 추천했죠. 13,000원대 추천했고 이게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와서 일주일 만에 18,000원대까지 옵니다. 그럼 얼마 수익인 줄 아세요? 30%짜리 수익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전고점이죠. 여기도 걸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이상은 다시 떨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재료가 엄청나게 쌓이면 무시하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여기서 휙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셔도 괜찮다. 단타 치고 싶으시면은 목표가를 조금 낮추셔라 그랬어요. 걔도 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무시하고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단기를 원하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올라왔을 때 당연히 걸리는 자리잖아요. 이거는 차트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팔면 되잖아요. 뭘 고민을 해요. 단기에서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수익이 20에서 30%예요. 일주일 만에. 상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투매가 세게 나오니까 원래 매수가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저희 단톡방 회원들은 스윙이나 중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안 판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한테 뭐가 온다고요? 보상이 온다니까요. N자형으로 다시 쭉 뽑아버리죠. 거래 터트리면서 신고가 냈잖아요. 여기서 팔면 30%짜리 수익이에요. 여기서 팔았으면 20%고 이거 한 번 들었다 놓고 딱 한 달 걸렸죠. 한 달 걸려서 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게 24,000원까지 갔는데 24,000원까지 갔을 때 수익이 76%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렇대요. 70%대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알아서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뭐부터 파악하시냐면 본인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세요.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거예요. 내 투자 성향 파악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거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웰링스를 사셨어요. 근데 이렇게 10%, 20%, 30% 수익이 났어요. 그죠? 났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수익이 거의 다 사라졌거나 손실로 딱 들어왔어요. 손실까지는 아니고 수익이 다 사라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섭섭하고. 그죠? 그러면 단기 성향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섭섭하다. 단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져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섭섭하더라. 챙길걸. 비율 여러 개로 들어드릴게요. 여기 아닌 척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섭섭하더라. 줄었다가 다시 살걸. 팔았다 다시 살걸. 섭섭한 것까지는 아닌데 팔았다 다시 샀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단기예요. 100% 단기예요. 성향이 아직 단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단기 매매 하시라니까요. 우리 아까 우리 저기 농사 짓고 계신 그분처럼 단기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본인이 깨닫는다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술하고 담배 갖다 줘도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담배 냄새가 옆에서 누군가 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필 때 이렇게 옆에서 딱 있으면 그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진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싫진 않아요. 근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별로 이제 그냥 그게 안 땡기는 거예요. 이제. 술도 진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진짜. 네. 술도 별로 안 먹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먹어요. 이제. 단기 매매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실력도 늘고 수익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섭섭해하지 마시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그만하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단타 치세요. 아셨죠? 마음 편안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팔았더니 더 가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좀 공부하시는 거. 왜 더 갔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아깝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량 조절해가면서. 사람들은 이래요. 특히 남자분들이 올라가면 더 사세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면 줄여야 되는데 더 사세요. 다 끌려내려고 수익 난 거 다 반납해버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은 단타를 많이 경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술, 담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뭐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해봐갖고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실증난 거거든요. 단타도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많이 못 해보세요. 왜냐하면 5%짜리 수익을 많이 내보면 돼요. 처음에 그 다음에 10%, 1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험을 별로 못 해보세요. 왜냐하면 수익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들고 가다가 끌려당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흉내 냈잖아요. 5%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10% 수익 났는데 욕심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끌려 내려오는 거죠. 단기 매매를 1년 동안 원래 단타 성향인데 단기 매매를 1년 동안 총 10번도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끌려당기니까 물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5%짜리 단기 매매 뭐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한 달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수십 번이겠죠? 1년으로 따지면 수백 번이겠네요.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었겠어요, 그죠? 근데 맨날 단타 치러 들어가서 20%, 30%짜리 상한가 막 이런 걸 노리시니까 실력은 안 늘고 경험이 없으니까 골병만 드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 붙들고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해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스윙으로 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단기 조금 하시면서 스윙으로 가시는 거예요. 메인은 스윙이고 단기를 조금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고 큰 돈은 스윙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스윙으로. 저희가 저희 방의 계좌 운영을 그렇게 해요. 스윙으로 이제 큰 돈을 돌리는 거예요. 30%, 50% 수익 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50%, 70% 때로는 100%짜리 수익도 내고 그 이상 수익 나는 것도 있어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 120% 수익 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익 내고 자꾸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게 스윙이에요. 물레방아처럼 회전시키는 거죠. 이어서 수익 나게. 단기는요. 그냥 그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나 이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가고 싶다. 그럼 가져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단기 하다 보면 나중에 스윙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좀 하세요. 요즘에 회원가입 문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문의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요. 기존 회원들은 거의 다 재연장을 하거든요. 라이브는 거의 100% 지금 다 재연장하고 있고 문의는 하는데 그날 밤에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요. 왜 고민하는지. 그분들 나중에 뒷목 잡으실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어려울 때 추천한 것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윌링스는 폭락 나오기 전에 추천한 거예요. 한국파마도 폭락 나오고 나서 싸게 산 게 아니라 폭락 나오기 전에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폭락 나왔죠? 지금부터 사는 건 얼마나 더 빨리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토기쟁이님. 네. 그렇죠? 네. 고민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저희 방은 단기면 단기, 스윙은 스윙 이런 식으로 다 잘 쳐내고 있습니다. 토기쟁이님이 그 시프트 그죠? 네. 쌍시오 치시려고 시프트 누르시다가 자꾸 엔터를 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분들 이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무쏘TV 쪽에서만 보일걸요? 네. 반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에 쌍시옷을 쳐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실수 가끔 해요. 네. 쌍시옷을 치려면 시프트바를 눌러야 되는데 시프트를 누르려다 뭐 실수로 이제 엔터를 치는 거죠. 네, 맞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단기를 하셔도 되고 스윙을 하셔도 되고 네, 돼요. 뭐든지 수익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고 아까 이제 애플, 미국의 테슬라 쭉 보여드렸지만 조정이 오겠습니까 지금? 네, 안 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추석 전에 생각해 보세요. 추석 전에 조금 돈이 빠져나가서 약간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못 하신다니까요. 추석 전에 이 정도 후려쳤잖아요.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거라니까요. 종목 후려친 거 보세요. 종목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좀 전에 그 윌링스도 보세요.
추석 전에 이미 이만큼 빼놨는데요. 바닥에 있는 것도요 20% 30%씩 급락시켜놨어요 이번에. 근데 추석 때 또 빠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해놨는데 뭐 또 하겠어요? 제 경험상 앞에서 크게 한번 하면 그 뒤엔 잘 안 합니다. 주가도 호재가 있어야 올라가죠? 똑같아요. 악재가 있어야 떨어지죠. 악재가 맨날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라고 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제 막 저희 회원들 막 수익 많이 내고 한 달에 계좌 수익이 막 30% 40% 낼 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뒤늦게 그러지 마시고요. 똑같아요. 네. 바닥에서 주식을 사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비싸게 사면요 배짱을 못 부려요. 한국파머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수고를 조금 한 달이라도 더 수고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50%거든요. 여기 사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더 덜 기다렸지만 수익은 30%예요. 내일 만약에 뭐 상한가라도 하나 나온다고 쳐볼까요? 내일 그냥 점상한가 나왔으면 좋겠네. 점상한가 앞에 확 제껴버리게 그냥. 그쵸? 네. 점상한가 나오면 10만원 아니에요?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점상한가 나오면 그죠? 희망사항이라고. 네. 딱 10만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제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적으로 이제 수익 차이가 확 커지는 거죠. 수고하신 분들이 수익을 더 내는 거예요. 30%이신 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익이 70% 80%까지 가겠죠. 이분들은요.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위가. 네.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오신 분들이 네, 수익을 많이 내십니다. 네, 플러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억지로 막 그냥 단기 성향인데 중장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도움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네. 9시가 넘었네요 이제. 네. 요즘에 방송을 일부러 길게 해요. 원래 이제 9시 되면 다 끊었는데 요즘에는 9시 반까지 하죠 최소한.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네. 주식 좀 사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방송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에 시작은 뭐죠? 시황자바들이죠. 마음 편안하시라고 네. 손절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는요 기법 강의는 걸 가르쳐드리죠. 세 번째는요 자꾸 주식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주식 자꾸 사시라고. 그리고 털리지 마시라고. 네.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맨날 문의만 하지 마시고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죠.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는 주린이 특강 있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